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것도 제네시스보다 BMW가 기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좋아요. 게다가 승차감이 이 럭셔리가 편해요. 야, 노면을 지금 타는데 그냥 이 전체적인 승차감이 편해. 이거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25년형 BMW 520i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시장에 항상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그러니까 항상 1등부터 3등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기본가가 6,870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70만 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셔바 요거 추가로 들어가면서 6,870인데 보통 BM 하면 뭐예요? 할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할인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 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BM 하면은 또 누구예요? 김호일 팀장님, 고정 댓글에 김호일 팀장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25년형으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7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원래 인터랙션 바 이거 520i 처음 나왔을 때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530i나 뭐 무슨 뭐 런칭 에디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랙션 바가 들어갔고, 야 520i에는 안 들어갈 거다 했지만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들어갈 거다, 이거 무조건 연식 변경이나 뭐 추후에 들어간다. 들어갔습니다. 인터랙션 바가 쭉 들어갔죠. 그 외로 뭐가 달라졌느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520i 기본 모델이거든요. 520i에서 이제 엠팩 하면은 요 실버, 요게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고, 휠도 이제 엠팩 휠 들어가고, 약간 이제 한 몇백만 원 주면서 이제 좀 살짝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 520i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의 4기통인데 530i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이에요. 근데 똑같이 4기통입니다. 옛날에 520이랑 530 이러면 2000cc, 3000cc 이래가지고 엔진이 달랐어요. 520 같은 경우에는 4기통, 530i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엔진을 장착을 해서 누가 봐도 다른 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520이나 530이나 그냥 이름만 다르지 엔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30에 들어가 있는 엔진을 디튠해서 190마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520i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요 정도까지가 엔진인데 크기가 작죠. 왜냐면 지금 이 5 시리즈 기본이 전기차 모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i5를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이 따라왔기 때문에 군데군데를 보면은 약간은 기존 내연기관과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좀 껑충 뛰어 있는 듯한, 차고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쪽, 사이드 스텝 요쪽 이런 부분에 디자인적인 효과를 좀 줘서 차가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520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6,87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할인 받고 빤 써가지고 막 흔들면은 6천 초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 G80이랑도 또 경쟁할 수가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G80에 파퓰러 패키지 하나 집어넣으면 금액대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야. 야, 너 제네시스 G80이냐? 야, 그래도 난 BMW지.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BMW를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500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대 이상은 이게 지금 팔리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왜 팔리냐?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봐요. 같은 돈이면 6천만 원에 제네시스 G80 살래? 5 시리즈 살래?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E클래스 가격도 비슷한 가격대다. E클래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취향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옛날에 BMW라고 한다면 진짜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520이나 530이 막 성능이 딸리냐?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쉬운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엔진이 조용하니까 당연히 이런 커버들, 옛날에 흡음재랑 이런 거 다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다 빠집니다. 이런 게 빠져서 원가 절감을 사실 한 거예요. 근데 이 엔진 커버가 두툼하고 커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정수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이거 왜 뺐냐? 그래도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엔진도 보면 어때요? 좀 휑하죠. 왜냐면 얘가 M5랑 같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M5도 이만한 엔진이거든요. 8기통?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 공간이 지금 4기통짜리면 이 공간이 남아요. 왜냐면 이 V8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꽉 찹니다. 이만한 게 들어가니까. 그러나 M5가 2.7톤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M5라고 한다면 진짜 2톤 미만의 그 진짜 그 날카로운 핸들링과 그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2.7톤이라면 좀 약간은 좀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자, 옆으로 좀 넘어오면 휠
사실 이거는 530이나 520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M팩이냐 아니냐 이 정도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실버 요런 거 이런 거 요건 이제 M팩 빠지면 럭셔리는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게다가 M 스포츠 패키지 집어넣으면 승차비 좀 딱딱해지는데 럭셔리는 꽤 부드러워요. 내가 만약에 그런 다이나믹하거나 뭔가 탄탄한 주행을 또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 진짜 그냥 럭셔리 사도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왜 팔리냐? 그러니까 G80과 비교했을 때 대비 뭔가 매력이 있어야 팔리는 거 아니에요. G80 어떤 매력이에요? G80 요즘 제네시스라 그러면 솔직히 디자인 예쁘죠? 실내 고급스럽죠? 옵션 있을 만한 거 다 있죠? 요즘에 인식이 BM 벤츠 사면 약간 카푸어 같은 인식이 있고 제네시스는 야 그래도 제네시스 요즘 잘 나가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벤츠 BM보다 제네시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놀랍기는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통 국산 차랑 수입 차랑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국산 차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뭐 편의 기능이나 이런 장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수입차를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 G80도 후륜 기반 세단이에요. 그러니까 2열 공간이 물론 벤츠 BM보다 넓지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 공간의 차이 때문에 아 나는 이거 뒷 공간이 좁아가지고 무조건 5 시리즈나 E클래스 못 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거는 520이 막 엄청 고급스럽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진짜 타보면 그냥 진짜 일반적인 소비자 눈높이에 앉았을 때는 530이나 520 아니나 제네시스나 소재가 거의 비슷하다. 520 아이도 충분하다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키가 좀 위모델이면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라서 검은색인데 얘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나 있을 건 있다. 여기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있고 여기 이제 그 액세서리 킷 연결하는 거, 파노라마 썬루프, LED 등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들은 다 있고 시트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꽤 넓어요. 지금 레그룸, 헤드룸 공간 넓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타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놓치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 방석의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 시트가 길어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뜨지 않고 그냥 딱 받쳐주면서 앉기 때문에 정말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 선 커튼이 없어서 좀 아쉽다? 물론 있죠. 하지만 액세서리로 그냥 붙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선 커튼 때문에 뭐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을 꼭 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취향의 차이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트렁크 공간이 뭐 엄청 넓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든지 이 트렁크 공간이나 2열 공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돼도 커 보이는데 이 정도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큰 차들 탔던 분들은 이거 너무 트렁크가 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5 시리즈를 사는 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골프백 다 들어가요. 보스터 백도 들어가요. 5 시리즈 생각보다 넓어요. 물론 이런 좀 커버들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살짝은 이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긴 채 빼고 이제 사선으로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건 7 시리즈나 S 클래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5 시리즈가 7 시리즈보다 더 좋아서? 아닙니다.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이 차는 진짜로 뭐 40대, 뭐 30대 후반 성공한 분들이 타도 되고 패밀리카 혹은 그냥 혼자서 타는 차로도 탈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은퇴한 분들도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층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이런 그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할 수 있는 차예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고 말이죠. 자, 요 얘기도 꼭 하고 싶었어요. 자, 뭐 전방 뭐 카메라를 통해서 뭐 시야 볼 수 있고 이것도 옛날에 나이트 비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막 엄청 고급스러운 옵션이었거든요. 한 2억 넘어가는 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었는데 뭐 이런 거 다 떼놓고 처음에 이 5 시리즈가 들어왔을 때 520은 이거 인터랙션 바 절대 안 들어간다 호언장담했지만 싹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고. 왜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금 나는 것도 뭐 정도가 있지. 그래서 인터랙션 바가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로 고급스러움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인터랙션 바 들어가면 이거 차가 굉장히 실내가 예쁜데? 앰비언트 무드 등 느낌도 나고 되게 분위기 있게 크리스탈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모드 바꾸는 것만 해도 자 보여드릴까요? 모드 이렇게 바꾸면 같이 이제 인터랙션 바가 바뀌거든요. 게다가 이 허리 시트를 잡아주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520i가 기본 럭셔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이브 모드 하나 바꾸는데 허리 시트를 잡아줍니다. 멋있잖아. 이런 거. 요즘에 나오는 벤츠들 보면은 좀 이런 거 좀 신경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BMW는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BMW가
어떤 것들을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 정도 한번 넣어보자라는 것들이 꽤 많은 거죠. 자, 실내 지금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국산차들 보통 인터페이스 하면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사용성 편하다, 뭐 편의 기능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옵션들은 어차피 이 5 시리즈 520i 기본 모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것도 제네시스보다 BMW가 기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처음 GB80 만들었을 때도 그 대형 SUV는 제네시스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초기형 GB80이랑 페이스리프트 된 24년형, 25년형 GB80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대가 소형 차들을 진짜 잘 만들어요. 뭐 소형 SUV, 소형 세단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 대형 차들은 아직까지 물론 많이 올라왔어도 BM 벤츠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게 작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런 들어가 있는 인포 시스템, 안드로이드부터 애플 카플레이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BMW iDrive에 굳이 내가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뭐 적응하면 금방 편해지긴 하겠죠. 게다가 이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 이게 중간에 사실 베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가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저는 물론 이렇게 일차형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보기에는 되게 깔끔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랑 나눠져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디스플레이가 더 크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OTT나 유튜브 같은 뭐 다양한 시스템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체형으로 들어가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더 클 수가 없거든, 핸들 위치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고급차는 디스플레이랑 이 클러스터가 나눠져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공간 효율성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길이로 길어지긴 했지만 세로는 이게 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 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저는 이 520i라고 하는 차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차들은 기대치가 되게 낮기 마련이거든요. 살 거면 530i나 야, 50 정도는 사야지. 나는 뭐 BMW면 M5는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참 비싸잖아. 근데 이 520i는 6,870만 원에 진짜 할인 받으면 6천 중반, 6천 초반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금액에 G80 살 거면 이 520i 사는 게 낫지 않나? 조금 욕심내면 이제 530i, 얘는 이제 190마력이고, 그리고 이제 530i는 258마력이니까 뭐 얼마 크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력의 차이가, 특히나 이 사이즈가 이제 같은 엔진이고 같은 사이즈인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주행하고 있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 안 나요. 제가속할 때나 추월할 때 이때 차이 많이 납니다.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나가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좀 이렇게 리밋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20과 30의 차이가 날 때가 그때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크루징 하다가 악셀 조금 깊게 좀 밟았을 때는 비슷해요. 왜냐면 이제 탄력 주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짧은 공간에서 악셀을 밟아가지고 한 번에 확 힘을 받아서 튀어나가야 되는 요럴 때는 마력 느낌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막 달리는 거 욕심 안 내고 적당히 달리고 뭐 이럴 거면 굳이 530까지 가지 마세요. 530 가면은 결국 어쨌든 7천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차의 상품성을 가장 좋은 걸 꼽으라고 한다면, 차 좋은 거는 530이나 550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520i의 이 가성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살 거면 그냥 520i의 럭셔리 사라. 그리고 럭셔리가 좋은 건 뭐냐면, 이 차가 다양한 구매자들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타도 반타작 이상은 하는 구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간 넓죠, 옵션 있을 만한 거 다 있죠. 진짜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2열에 통풍 없는 걸로만 아쉽다? 굳이 5 시리즈 타는데 2열 통풍? 또 나중에 애프터로 작업하면 돼요. 얼마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승차감이 이 럭셔리가 편해요. 야, 노면을 지금 타는데 그냥 이 전체적인 승차감이 편해. 이거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편입니다. 물론 이 뭐 에어소스라고 하면 사기이기 때문에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i5가 이제 뒤에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2열 승차감이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가 승차감이 편한 편이긴 해요. 여기 이제 엠팩으로 바꾸면 조금 기본 베이스가 딱딱해지는데, 그거는 막 이
주행했을 때 막 엄청 차이 난다기보다는 차가 이렇게 있으면 네 바퀴가 있으면 그러니까 M 패키지 집어넣으면 이 좌우의 이 움직임이 약간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딱 잡아서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좀 장거리 탔을 때 너무 이거 좀 통통 튀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낌이 드는 게 약간 하드한 세팅 했던 차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짝 통통통만 튀면 오히려 2열에서는 멀미가 안 나요. 왜냐면 이 1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거나 부들부들한 승차감이면 뭐 그런 큰 충격 없이 그냥 무난하게 타는데 2열은 오히려 이렇게 막 너무 물렁물렁하거나 좌우 움직임이 많으면 멀미 나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반대로 약간 딱딱하면 2열 승차감이 오히려 처음에는 통통통 왜 이렇게 많이 튀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멀미가 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배기음이나 뭐 그다음에 이런 반응들, 물론 190마력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기본적인 공도에서의 스펙은요 절대 부족한 스펙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최대 출력이 나오는 구간이 약간 저속대예요. 그러니까 고속대가 아니라 한 3,4천 RPM이 넘지 않는 선에서의 모든 이제 그 출력들이 좀 뭉쳐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탈 때는 520i가 전혀 힘 딸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가가지고 추월할 때 이거 차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런 얘기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530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조금 욕심 난다 530 이 개해자 물건입니다. 그만한 거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그거 연비도 좋아, 출력도 나쁘지 않아, 옵션 구성도 좋아. 단 비싼 게 문제죠. 그거 말고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BMW의 뭔가 패밀리카를 생각한다면 520i 럭셔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네요. 지금 앞에 흡음재나 커버가 없어서 좀 시끄러운 거 아닌가. 물론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하체 세팅의 단단함과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운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전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보다는 벤츠를 좋아하는 제가 타봐도 5 시리즈가 이거 참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네요. 이 BM 벤츠가 요즘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BMW 하면 원래 이제 스포티한, 물론 얘가 지금 럭셔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옛날 벤츠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이 200을 딱 타면 옛날에 그 BMW의 그 스포티한 느낌이나 조금 약간 그냥 경쾌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두 차량 다 색깔의 매력이 있고 그냥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뭐 얘가 좋고 얘가 나쁘고 라고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낼 필요는 사실 없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이 BMW도 요즘 차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많이 신경 쓰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 구성들, 그 다음에 인터랙션 바, 물론 얘기 안 지키는 거 있죠. 뭐 이거 25년형 되면서 이거 인터랙션 바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이거 안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무조건 530i 사라. 이거 520에 아니면은 진짜 런치 패키지 사라.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해놓고서는 지금 다 들어가잖아 이거. 이런 것들은 좀 짜치죠. 소위 말하는. 자, 오늘 25년형 BMW 520i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어요. 뭐 이제 댓글 보거나 그러면 뭐 너무 쓸데없는 잡소리가 많다라고 하는데 뭐 차에 대한 부연 설명보다는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전 재밌더라고요. 일단 제가 재밌어야 보는 분들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6천만 원 금액에 독일 우주 명차 5 시리즈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BMW 하면은 김호일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호일 팀장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정이 끝난 휴대폰이나 인터넷, 정수기 이거 가만히 두시는데 그러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손해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으로 120%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 역시 업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폰, 갤럭시도 영상을 보면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 청소,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을 해줘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입니다.